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한번 보시죠. 과세표준. 과세를 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뭐 소득세나 법인세를 안 배웠지만 우리 세금을 통틀어서 과세표준이 항상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그렇고 이 조세 총론 시간에도 잠깐 맛은 본 것 같은데,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지만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몇 프로죠? 10%죠. 어디다가 10%를 곱해 가지고 세액을 나오게 하는 구조. 뭐 예를 들면 물건의 공급가액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그거에다가 10%를 곱하면 세액은 1,0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공급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과세표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세액이라고 부르죠.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공급 뭐가 나오죠? 대가가 나온다 그랬죠. 공급 대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11,000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랬죠. 공급가액 노란 걸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공급가액은 10,000원, 세액은 1,000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공급 대가라고 부르는데 얘는 11,000원.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하면 공급 대가가 나온다. 나중에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가 서로 헷갈릴 때는 이거를 그냥 큰 대자라고 생각하고, 아, 두 개 중에 더 큰 게 여기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외우기 쉽다 그랬죠. 자, 그 얘기가 쭉 써 있는 거고, 사례 바로 위에 있는 산식도 이거 아닙니까?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공급하는 자 갑이 공급받는 자 을에게 A 제품 시가 10,000원짜리를 판매한 경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 현금 11,000원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11,000원이라고 들어온 걸 표시를 하고, 대변에다가는 그 중에 매출액 10,0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미리 받아놓은 금액, 이거는 내 돈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받아놓은 금액을 말을 하는 거죠. 이 1,000원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죠. 이때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공급대가는 11,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00원이다. 뭐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예랑 지금 똑같은 구조네요. 자, 공급가액의 계산. 공급가액은 어떤 걸 공급가액이라고 하느냐 보면 시가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받은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예를 들면 물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했죠. 공급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급한. 공급받은이 아니라 공급한이라니까요. 각주 1번에 한번 예를 볼까요? 교환거래의 예. 갑이라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계장치 A, 얘의 시가는 8,000원이고 장부가치는 4,000원이랍니다. 얘를 을한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8,000원을 받은 게 아니라,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B를 받았답니다. 얘의 시가는 10,000원이래요. 그러면 갑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갑의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충분히 객관식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갑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8,000원입니다. 2번, 갑이 공급한 재화의 장부가액인 4,000원입니다. 3번, 갑이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인 10,000원입니다. 얘는 면세거래이므로 빵원입니다. 자, 이거 중에 보기를 골라보십시오.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이걸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된다. 장부가액도 아니고 시가다. 1순위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순위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의 시가를 하는 겁니다. 3순위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격인데, 이거는 각각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각주 2번으로 가서
몇 가지 예만 좀 볼까요?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일단 1순위로 하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액을 적용을 한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자산의 임대료 보면 자산시가의 50%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임대 일수를 곱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